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관통상 부분 중에 이제 탄도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환의 이동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직선을 쏘아대는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적중하기 위해 뭘 줘야 된다? 회전을 줘야 된다. 회전이라는 것은 무게중심, 일직선으로 주게 된 이 무게중심에서 중심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회전하게 된다면 이 회전에 의해서 가운데 제가 지금 선을 그어는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일직선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회전이 없다고 하게 된다면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무게중심에서 일직선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의 밀도나 혹은 물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자그마한 흔들림이 목표물에 갔을 때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각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목표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조짐해서 쾅 하고 총알을 쐈는데 이게 살짝 틀어져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만큼이나 멀어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총알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을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정성이 필요한데, 이동의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회전으로 이동의 안정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은 이제 회전과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회전, 여기 탄환의 안정성 얘는 회전 효과가 뭐 감소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만 봅시다. 자, 연부 조직 내로 들어간 탄환은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30배 빠르게 회전하지만 안정적인 움직임이 유지된다라는 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탄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이게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일직선을 뚫고 진행하려면 30배 정도 빠르게 회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배 이하로 회전하고 있다면 우리 탄환이 몸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탄환이 빠질 수도 있고 위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뭐 더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환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형태를. 권총 탄환, 그리고 소총 탄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무게중심은 여기 있고요. 이 권총탄의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탄환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발사가 되었을 때 회전을 하게 된다면 권총탄도 어느 정도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음, 목표물에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회전과 이동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소총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소총 탄환의 무게중심은 권총보다 훨씬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리로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맞추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무게중심이 이제 좀 더 앞에 있다라는 소리는 사방팔방으로 어디든지 저항이 조금만 있어도 뒤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소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지만 앞에 쾅 하고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회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이상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
이 소총 탄환의 형태와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앞쪽에 무언가 물체가 있다면 흔들리는 정도는 얘가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얘는 뭘 떠올려 주시면 되냐면 팽이. 팽이 맨 처음에 쾅 하고 맨 처음에 감아서 이 팽이를 빠르게 돌렸을 때에는 빠른 회전력에 의해서 꼿꼿하게 써져 있죠. 근데 회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좌우로 매우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총탄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우리 몸의 인체에 콱 닿았을 때 뭐가 커지게 되느냐? 종단면이 커지게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 종단면 때문에 이 끝이 흔들리잖아요. 끝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종단면을 크게 만들고 이 종단면을 크게 됐다는 소리는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우리 신체를 손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팽창과 파편화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종단면과 거의 비슷한 내용 혹은 에너지 전환과 전환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 팽창과 파편화라는 건 당연히 탄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탄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혹은 일정한 저항 이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 이렇게 생겼던 탄환이 마치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팍 하고 들어와서 에너지가 조금 많이 소모되니까 총알이 이렇게 확 하고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갔던 총알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널쩍하게 펴져요. 이렇게 막 꽃이 피듯이 활짝 펴지게 된다면 뭐가 일어나느냐? 갑작스러운 저항이 일어나겠죠. 좁았던 표면적보다 면적이 앞으로 나가는 면적이 이만큼 몇 배 이상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넓혀진 총알을 밀어내는 힘이 이걸 완벽하게 인체에 뚫고 들어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게 저항을 뚫고 우리 몸을 완벽하게 관통해 나가기에는 에너지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면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로 우리 몸에 딱 충돌하고 난 후에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뭘로 변환이 된다? 손상으로 변화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총알이 일정한 압력이나 저항을 받게 되면 조각조각 펼쳐지게 되는 거죠. 조각나버린 이 파편은 당연히 이 파편마다 작아지긴 하지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분산되기도 하고 이 분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신체와 완벽하게 뚫기가 당연히 얘도 힘들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넓은 범위에 큰 소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중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이 팽창된 혹은 파편화나 팽창을 만들기 위한 탄환은 이 보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사냥용 총알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조금 더 조금 이제 교과서 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사담으로 알려드리자면 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소총 같은 경우는 적군의 사상보다는 손상, 부상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총알에 보시게 되면 얇게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과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팽창하고 파편화가 일어난다면 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무조건 우리 몸에 다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손상은 당연히 이 총상 입은 사람이나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
앗아갈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왜 이거를 금지했느냐? 전쟁에서의 목표는요, 전쟁에서 목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약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쟁의 목표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제 전쟁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요. 분단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 나서 뭐 팽창 탄환이나 파편 탄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적군들 다 죽여버립니다. 죽일 수 있다면 다 죽여버려요. 그럼 여긴 다 빈 땅이 되겠죠. 빈 땅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 땅 안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원들이 있다. 자연 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적 자원보다는. 근데 이 자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어디서 끌어다 써야 되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구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에서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거, 약탈하는 거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약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단순히 단순히 자원, 단순히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들어가냐면 인적 자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전쟁 관련해서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된다면 적군이 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적군이 있어요. 총상을 다리에 입었습니다. 처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계속 전쟁 중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죽은 동료를 빠르게 데려와서 영안실에 높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를까요? 안 합니다. 전쟁 중이 아니죠. 하지만 예, 총상 다리 입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총알 빗받치는 총알을 피하려고 막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도와주 당연히 오겠죠. 도와주러 4명이 와요. 그럼 4명 다 쾅쾅쾅쾅 해가지고 총알을 맞춰요. 그러면 4명의 부상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 4명의 부상자가 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4명의 부상자가 또 구하려고 적군들이 접근할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의 무력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는 적의 무력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거는 얘 죽은 거로 한 명이 없어진 거지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명이 없어진 거지만 보시게 되면 총상 입었어요. 다리에. 얘를 구하려고 4명이 왔어요. 근데 4명을 4명 중에 2명은 또 다리에 맞춰가지고 부상을 입혔어요. 총상을 입혔어요. 그러면 얘는 몇 명이나 전투에서 예외될까요? 3명이나 예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시적인 거, 그냥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고 안에 있는 것까지 좀 봅시다. 그러면 이 3명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무병이 몇 명이나 투여돼야 될까요? 그리고 이 3명을 치료하기 위한 뭐 거지부터 해서 수액제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런 걸 따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전쟁에 사용되는 총기는 한 명을 죽이는 것, 물론 이거 죽이는 것 자체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전투 인력을 앗아가는 거기니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상자를 만들었을 때 소모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이거 뭐 인권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인간은 뭐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는 그냥 천사, 악마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생명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이라는 뭐 표면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가치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내면 그 안에 기숙하게 깔려져 있는 악의적인 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명을 없애는 것보단 세 명을 전투에 이탈하게 만들고 이 세 명을 치료하기 위한 의무병이나 의료기 자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사담이 길어져서 이제 내용들을 다시 교과서에 넘어와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차 충돌이 있는데요. 2차 충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총알이 공기만 이동하면 공기 중에서만 이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나뭇가지도 건들고 창문도 깨트리고 혹은 뭐 주변에 있는 뭐 가구를 맞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방향도 조금 틀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반탄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반탄복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로 되어져 있어요. 섬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섬유거든요. 그 섬유 중에 투수한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수한 섬유 같은 섬유가 이제 인체에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철판으로 되어져 있는 반탄복도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왔을 때 총알이 이 반탄복을 충돌하게 된다면 뚫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알이 여기 케블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매우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거미줄과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질이라고. 단단하면 낚싯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끈적하면 거미줄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전하면서 이 반탄복을 케블라를 뚫으려고 하는데 매우 끈적끈적하고 견고하게 이 총알이 뚝하는 것을 잡다 보니까 총알이 이 케블라를 뚫지 못하게 된다. 저항이 생겨서 못 뚫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뭘로 소실되냐?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뭘로 소생이 되냐? 이 저항으로 인해서 열의 에너지로 소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탁 막을 수는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섬유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일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인체에 관통상이 아니라 무딘 손상이 있게 되겠죠. 다시 그리게 된다면 여기에 뭐 반탄복이 있다면 총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총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변형이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는 당연히 없었던 일부 신체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압박되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총으로 인한 무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반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총상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뭐 무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되는데요. 뭐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별 특성인데 권총이 맨 처음에 나와요.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이라서 그렇습니다. 휴대가 편해서 그렇죠. 자, 권총 같은 경우에는 중속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중속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가장 가장 유념해 주셔야 되는 단어일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거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속도가 중속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에너지량이 적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적은 에너지량으로 먼 거리에 가게 된다면 총상이라기보다는 거의 무딘 손상에 가까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관통상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권총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져 있는데 뭐 파편화부터 팽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권총들도요. 뭐 여기 써져 있던 뭐 뭉툭한 형태 이렇게 뭉툭한 형태 때문에 막 많이 깨지고 뭐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뭐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된다면요.
권총탄환에 의한 예상되는 손상전은 소총탄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팽창되고 파편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발생이 되면 엄청 심각하다 그러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속도. 소총은 고속이고 얘는 중속.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속도, 관통상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파편화가 되든 팽창이 되든 간에 속도가 소총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권총탄환은 손상을 소총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권총탄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상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이 중에서도 요거. 총알이 어딜 지나갔느냐. 총알이 권총이라고 하더라도 심장을 지나갔느냐, 뇌를 지나갔느냐, 뭐 간을 지나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손상의 중증도가 달라진다라는 점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자동권총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동권총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동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발성 총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조준해서 쏘는 것만큼 내 원하는 목표에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총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총이 있죠. 뭐 반자동과 뭐 자동 뭐 이런 것들 쭉 단발 소총, 반자동 뭐 이런 것들 써져 있는데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속도가 고속이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총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유념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사냥용 소총 탄환입니다. 왜 이거는 더 위험하냐? 팽창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냥용 소총과 군사용 소총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군사 소총은 앞서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적군의 전장 이탈. 전투하는 곳에서 적군이 수가 최대한 많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냥용 소총은 뭐냐? 사냥감을 완벽하게 죽이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사냥용 소총과 군사용 소총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뭐 다른 탄환을 쓰겠죠? 이 두 가지 소총에서 동일한 사람이 맞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총상을 입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심각한가요?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냥용 소총입니다. 소총의 에너지 크기보다는 뭐 때문에? 탄환 때문에. 다른 거 조금 지울게요. 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창되는 탄환이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 군사형 보시게 되면요, 피망으로 덮인 군사형 탄환은 팽창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다. 탄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환의 차이점. 그래서 산악용 탄환의 경우는 덜 치명적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총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다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탄이 나오는 건데 조금 산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선 산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통 안에,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이런 작은 구슬 같은 탄환, 쬐끄만 탄환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쾅 하고 뒤에서 공이가 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약을 써서, 그죠? 화약을 써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총구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퍼지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물체에 충돌하게 되면 이 앞에 있던 이 주황색 부분도 있죠? 이 주황색 부분이 깨지면서 터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탄환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단발 탄환이다 혹은 다발 탄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슬러그 탄, 이게 단발 탄환인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유발한다는 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산탄의 표적을 향해 모아진 채 발포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일정한 저항이 생겼을 때 앞에 있는 것이 깨져서 안에 있던 탄환들이 사방으로 터지게 되는 거고, 산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던 이 주황색 부분들의 이 케이스들이 찢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여기 와딩이라고 하죠. 이 와딩 부분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탄환들이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